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오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15강 마지막 강이죠. 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국내에서는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또 아이패드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가 또 출시되면서 이 무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배울 내용 같이 보시죠.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웹 1.0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웹 2.0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웹 3.0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 3.0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웹 3.0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3.0을 대표하는 용어인 세만틱 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웹 3.0이 어디에 활용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인터넷 현황을 잠시 살펴본 후에 이 인터넷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웹 3.0.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웹 1.0, 2.0 얘기를 하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가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그리고 널리 이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몇 가지 이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소셜 웹이 아주 크게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닐슨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이 최근에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각각의 서비스가 증가를 했느냐, 이 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은 아직도 검색 엔진입니다. 그렇지만 증가세를 보면 네 번째에 있는 그 커뮤니티, 즉 이 멤버 커뮤니티, 즉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증가세가 다른 서비스들보다 훨씬 더 높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의 이용 시간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트위터 이용 시간의 예를 보면 2009년에 아주 급격하게, 이건 전 세계적인 그 수치인데요.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1인당 이 소셜 네트워크에 사용한 시간이 2007년에는 약 2시간여 정도였다가 2009년에는 무려 5시간 반 정도를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개인을 한 사람으로 쳤을 때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느냐를 보더라도 아주 크게 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도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장 빠른 그리고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대표되는 이제 몇 가지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도 드러났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마이스페이스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크게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이 페이스북의 부상과 더불어서 마이스페이스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다 그 이용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의 경우에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웹 2.0의 시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이 페이스북하고 이 트위터의 경우에는 이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증가를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되면서 어떠한 또 개념이 각광을 받느냐 하면 바로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또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즉 우리가 소위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크라우드라고 하면은 일종의 뭐 대중, 군중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웃소싱을 한다. 외부에 소싱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크라우드의 어떤 의견을 구하고 크라우드의 어떤 그 자원을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을 일컫는 말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2006년 그 와이어드 잡지에서 처음 사용이 됐던 그런 용어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크라우드 소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즉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개발을 할 때도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제품이 개발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소비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 크라우드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웹 2.0 시대가 가장 꽃 피었을 때 가장 그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잠시 언급했던 용어가 있는데요.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웹 2.0 시대에는 서로 개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로 개인이 입소문을 통해서 그 제품을 홍보를 하고 제품에 대한 얘기를 또 서로 나누고 하면서 그 제품을 일종의 홍보하고 광고하는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소식을 전달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순식간에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개념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2.0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자기의 타임라인, 그러니까 자기가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이 그 트윗을 하는 그 트윗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제 내 그 타임라인에 쭉 이렇게 뜨게 되죠. 한 100명 정도만 내가 팔로우를 하더라도 거의 하루 종일 그것만 봐야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 2.0 시대에는 몇 가지 이제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소화를 할 것이냐. 이제는 구글 검색도 안 된다. 구글도 물론 그 트윗 내용이 검색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트윗 하나가 다 하나의 웹페이지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글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정보가 범람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구글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정보 범람,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것이냐? 또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과제가 되는 것이죠. 즉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네트워크로 얽혀서 이 주고받는 정보를 이제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웹 3.0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웹 3.0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도 형성 중입니다. 아직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셜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이 웹 3.0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멘틱 웹, 어떤 의미를 지닌 웹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웹 2.0 시대에는
이렇게 그 연결 요소와 요소들 사이에 그 연결 고리를 일종의 도표로 그려보는 것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이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쭉 일단은 그려놓고, 그리고 이 연결된 상태를 보면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연결 고리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그런 웹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색깔별로 또는 이 선이 집중이 되는 그런 요소별로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웹 2.0 시대에서 웹 3.0 시대로 가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네트워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그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냐, 어떻게 딱 체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정보, 의미가 있는 그 정보 단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냐,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검색을 할 때 우리가 검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컴퓨터가 하게 해줄 것이냐, 컴퓨터가 우리를 대신해서 검색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떠올랐고요. 또 모든 사람이 항상 같은 정보만을 보게 될 것이냐 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죠. 즉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내가 평소에 습관대로 찾아가는 그런 곳이 알아서 좀 나한테 뜰 수는 없는가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또 어떤 기술이 도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대두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웹 3.0 시대에 우리가 시멘틱 웹 또는 인텔리전트 웹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시멘틱 웹의 의미를 보자면 사실은 2001년에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이 컴퓨터가 그야말로 정말 얼마나 언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컴퓨터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개념적으로도 웹 3.0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멘틱 웹은 사실은 이제 컴퓨터 전문 용어로 시작을 했지만 이 데이터의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그런 웹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멘틱 웹에 대한 아주 좀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2010년에 제안한 개념입니다. 2010년 4월에 제안한 개념입니다. 페이스북이 그 이전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서로 커넥트를 하는, 서로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시면 내가 누구를 친구로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친구가 누가 있는데 또 그 사람하고도 친구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 커넥트의 개념이고요.
이 2010년에 페이스북이 제안한 것은 이 오픈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옐프, 디그, 이 각종 뭐 사실은 페이스북은 트위터랑은 좀 경쟁 관계라서 트위터랑은 직접적인 연결은 하진 않지만 어쨌건 이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들끼리 서로 연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픈 그래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 간에 일단은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각각의 그 소위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의미적으로 집중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떤 네트워크는 연결이 돼 있고 어떤 네트워크는 또 독자적으로 존재를 하죠. 이렇게 이 각각의 네트워크를 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저 네트워크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동을 시켜서 내가 이쪽에 정보 하나를 알면 저쪽에까지 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포스퀘어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맛집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결을 하고 다이나믹하게 분석을 해서 이 서로 간에 각각의 요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영역에서는 이것이 가장 대세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페이스북의 그 창시자죠. 주커버그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의 CEO가 그 페이스북의 이벤트에서 이 오픈 그래프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분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 웹을 개선시킬 그런 서비스이다 라고 소개를 했죠. 이렇게 자기가 일단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페이스북의 네트워크를 이 옆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소개되는 것은 옐프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서로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나의 페이스북의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내가 또 옐프에서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요것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내가 페이스북에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옐프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오픈 웹의 개념입니다. 바로 웹 3.0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웹 3.0 시대의 환경, 어떤 환경이냐? 이렇게 내가 옐프에서 따로 그 활동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따로 활동을 하고 트위터에서 따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이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합쳐지면 나는 전 세계적인 소위 유비쿼터스한 그런 어떤 그 존재감을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비쿼터스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다 나의 모든 소셜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 있다.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거대한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나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마케팅을 할 때도 이 소셜 네트워크가 또 그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웹 3.0 시대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이 시멘틱 웹이 구현이 되게 되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끼리도 서로 연결이 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비쿼터스 웹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웹 3.0의 시대 어떻게 활용이 될지 같이 보시죠. 인터넷 등장 이후 인터넷 기술은 급격한 진화를 이루고 있다.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알파넷에서 기원한 인터넷은 웹 1.0에서 웹 2.0으로 진화해왔고 앞으로 웹 3.0 시대로의 진화를 앞두고 있다. 웹 3.0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웹 3.0 시대를 예측해본다.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인터넷이 되면서 이제 기계가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현재 인터뷰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자리의 위치 정보, 그리고 이 자리의 시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로운 정보지만 기계가 자동으로 알 수 있거든요. 또 제가 지금 가슴이 떨린다면 떨리는 이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은 차곡차곡 모여서 많은 사람들의 것들로 모이면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든지 사회가 흥분하고 있다든지 사회가 기분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웹 3.0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미처 몰랐던 여러 잠재적인 의식들을 기계가 쉽게 뽑아내가지고 좀 더 크게 많은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적으로는 웹 1.0일 때는 이제 접근 제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던 웹 2.0은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요. 사람 중심으로 되어져서 웹 3.0이 넘어가면서 사람 간의 소셜한 관계, 그러면서 시멘틱한 어떤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직접 나서가지고 무엇을 먹고 싶어요? 지금 내가 배고파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센싱을 이용해서 지금 배가 고프구나. 당신이 지금 당도가 높아가니까 단 거 먹지 마세요. 또는 배가 고프니까 단 걸 먹고 기운을 내십시오. 이러한 정보들을 기계가 알아서 뒤에서 배경에서 주는 것이죠.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만국 공통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정보, 여기 종이에다가 뭐 센싱으로 글을, 또 컴퓨터에 있는 정보, 또는 이런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제각기 다른 포맷, 다른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구조적으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어져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기계가 과거에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을 추정하고 모아서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인공지능보다는 조금 더 강해요. 왜냐하면은 추론이라든지 예측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시멘틱 웹이라 그러고요. 보통 시멘틱 웹을 웹 2.5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고 웹 3.0이라고 하는 학자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워낙 이것이 급변하는 기술이고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시대가 지나 봐야지 이게 다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웹 2.0이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이 나오면서 웹 3.0으로 대표적인 서비스가 느슨한 유대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도 소셜 네트워킹은 맞는데요. 이제 그 소셜 네트워킹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꽃과 대화한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웹 3.0 시대가 되어지면 내 방에 있는 꽃이 핌으로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이죠. 얘 꽃이 시들거나 죽어가면 제가 슬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센싱을 넣어서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추적해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제 감정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트위터나 어떤 이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렇게 낯설고 과거처럼 강인하게 친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팔로잉, 팔로워, 리트윗, 트윗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요. 그것 자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와, 아주 획기적이고 대단하다.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큰 것이죠.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은 웹이라고 하는 차갑고 아주 딱딱하고 막 이런 공간에 사람들과의 그런 서로 감시, 어떤 좋은 의미의 감시죠. 서로 지켜줌, 돌봐줌.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싸이월드 이런 것들처럼 일촌 관계의 학연, 혈연, 지연이라고 하는 아날로그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정말 낯선 사인, 심지어는 이런 사물들. 제가 냉커피를 마시는데 냉커피가 시원하면 좀 더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아주 이런 단순한 정보들이 저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제 백그라운드의 정보가 되는 거죠. 어떤 저의 배경 정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단순한 어떤 기존의 어떤 강한 유대의 어떤 키워드가 아닌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제가 이 동네에 산다는 이름만으로 만나면 굉장히 좋은 이웃이잖아요. 근데 제가 옆집, 뒷집, 윗집 또는 제 연구실 옆방, 뒷방, 아랫방 분들을 충분히 많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의 접점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 이것이 소셜 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셜 웹의 시대, 웹 3.0의 시대. 어떻게 보면 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도 이 웹 3.0의 원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커머스의 그 경제 활동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렇게 소셜 네트워킹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이트의 트래픽이 증가됩니다. 펩시가 바이럴 마케팅을 했을 때, 펩시 리프레시라고 하는 캠페인을 했을 때 아이디어도 개인이 내고, 그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개인이 내고, 그 아이디어가 뽑히게 하는데 일주일에 이제 하나씩 아이디어를 뽑아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것을 선정을 하는 것도 또 네티즌이 했습니다. 그만큼 사이트 트래픽이 많이 늘어났던 것이죠. 또 마케팅 자체에는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돈을 들였겠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구매도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닐슨 하고 페이스북하고 같이 소비자의 의식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광고 채널별 소비자 신뢰도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가장 신뢰하는 것은 이제 아는 사람들의 추천이었고, 또 상품 홈페이지도 나름 좋은 정보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것이 바로 소비자 온라인 평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를 가실 때 영화평을 보고 아마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휴대폰 문자 광고라든지 온라인 배너 광고, 전혀 이런 소셜적인 특성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오히려 좀 낮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신문 광고의 경우에는 이 2007년 그리고 2009년을 이제 비교한 초록색하고 오렌지색이 이 양 연도를 비교한 건데요. 신문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신뢰도가 점점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미디어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이 새로운 미디어, 소셜 미디어의 신뢰도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웹 2.0 시대에 적용되던 많이 본 뉴스라든지 친구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커넥트 돼 있는 그런 상태, 또 실시간 검색어, 소비자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웹 3.0의 네트워크와 더욱더 접목이 되면서 이런 웹 3.0의 초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누구와 친구를 하면 또 이 사람이 누구하고도 친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리고 이 사람이 또는 이 사람들이 너와 공통적인 친구를 몇 명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하고도 친구를 안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페이스북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사이트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다른 그런 어떤 그 광고라든지 그래서 너에게 꽃이 배달이 됐다. 너도 다시 꽃을 온라인상으로 배달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단순히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연결이 더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깊이 입체적인 그 네트워크의 입체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서비스의 경우에 자기가 음악을 듣다가 이 음악이 참 좋다라고 하면 다른 내 친구와 나는 쉐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 페이스북의 친구와 내 트위터의 친구와 내가 나누고 싶다라고 나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비디오라든지 이미지는 이 사이트에 다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비디오를 가져온다든지 또 플리커라고 하는 사진을 저장하는 그 사이트의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서비스들이 또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여러 사람하고 연결을 할 때 나의 페이스북의 친구 목록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면서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됩니다. 또 기업에서도 보도 자료를 낼 때 단순히 보도 자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내용도 같이 포함시키고 또 이 소셜 미디어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도 연계를 시키고 또 이 검색 엔진에 좀 상단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최적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또 소셜 채널에다가 또 배포를 하는 그런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 소셜 미디어 또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룹폰, 쿠폰이 아니라 그룹폰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 지역별 서비스인데요. 그 지역에서 보통 흔하게 우리가 그 쿠폰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서비스들의 일시적인 할인 행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다 이런 업소들을 물색을 해서 그룹폰, 그래서 그 사용자가 몇 명 이상이 되면 그것이 값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약간 그 공동구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이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워낙 이용하는 그런 물건들이 공동구매가 보통 되는데요. 이 그룹폰의 경우에는 흔하게 할인이 되지 않는 좀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하루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업소로서도 연중은 안 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고객들을 자기네 가게에 와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미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바로 웹 3.0의 원리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웹 2.0의 서비스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정보가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한쪽은 굉장히 편리하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되니까 굉장히 지능적으로 정말 나의 기분, 나의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상태를 고려를 해서 나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보가 어디엔가 모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의 경우에 그 개인들의 어떤 정보를 좀 그 소홀히 다뤘다라고 해서 좀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서 초기에 그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던 정보를 보시면 2005년에 보면 페이스북에서 제공을 했던 내가 페이스북에 그 접속을 해서 등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의 이름, 나의 성별, 그리고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쓰는지 라는 그 정도의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이 되면서 좀 나의 친구들에 관한 정보가 조금 더 많이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2007년이 되면서 점점 나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더 많이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명이라든지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의 실명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는 나의 모든 친구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등록을 하시면, 그리고 누구와 친구 관계를 맺으시면 그 사람의 모든 친구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오픈 웹이 되면서 점점 더 굉장히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웹 3.0 시대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과연 내가 제공하는 나의 정보가 얼마나 보호가 되느냐 하는 것이 큰 관점이다 하는 것이고요. 모바일 시장,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의 이용,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주로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전 세계적인 보급도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 정도까지 사실 좀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앞으로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09년 말 모건 스탠리사에서 내놓은 도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데스크톱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넷스케이프를 다 같은 시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이제 1억, 2억, 3억, 4억, 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어서 데스크톱 인터넷이 2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기까지는 대략 한 3년 이상, 거의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밑에 Q1, Q2,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폰하고 아이터치로 대변되는 스마트폰의 시장의 경우에는 5억 명을 넘어서서 거의 6억 명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거의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이 정도의 많은 이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현상이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PC에서 데스크톱에서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되면서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죠. 아이패드도 나오고, 아마존의 이북 리더인 킨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 각종 휴대용 기기, 차량에 탑재를 하기도 하고, 휴대를 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보면 증강현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데 그 장소에 있는 그 건물, 내 앞에 있는 건물의 주소를 알려준다든지, 현실과 모바일 인터넷이 결합이 돼서 훨씬 더 증강된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휴대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 이 소셜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로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지죠. 그래서 모바일 DMB, 모바일 IPTV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페이스북을 할 때 우리가 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톱 또 여러 가지의 휴대용 기기 또 텔레비전 또 휴대폰 이렇게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이 과연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비디오를 한번 같이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런던의 지하철을 안내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출구 또는 그 방향에 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요. 또 이 뒤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장소를 보면서 여기는 어디고 그 장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상황을 그린 그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제공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훨씬 더 우리 주위에 편재하는 이제 그런 증강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인터넷의 미래, 웹 3.0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 키워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처음은 커넥트,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또 게임을 할 때도 서로 소셜 게임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협업이 대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적인 위치에 기반한 그런 서비스들이 또 많이 제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앞에 어떠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미래가 펼쳐질지 여러분도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정보를 얻는 그런 강의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란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외부 자원 활용인 아웃소싱의 합성으로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 활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으로 웹 2.0 시대에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웹 2.0 시대의 과제는 갈수록 늘어가는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소화하고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게 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웹 3.0의 정의는 아직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웹 3.0은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멘틱 웹은 2001년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제안한 개념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고 이것을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웹 3.0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웹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웹 3.0 시대의 환경은 정보의 빠른 확산과 공유로 전 세계적으로 동질성이 증가되며 소셜 그래프, 인맥망 형성이 중요하게 되고 소셜 그래프를 소유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인터넷 활동에 소셜 환경이 적용되며 마케팅의 가치에 소셜 네트워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가오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인 증강현실이 실현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휴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과 비디오가 가능해지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